2026년 6월 드디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오늘날 이제 이 재래식 이 푸세식 언론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정부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고 했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런 개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조선경제에서 자, 보유세율이 엄청 낮은데 GDP 대비 보유세율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고 GDP 대비 부동산의 세금을 엄청 많이 내더라. 이제 이런 이제 걸레 같은 자료를 주셨죠.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보유세 실효 세율. 이제 보유세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공제도 띄고 포 띄고 차 띄고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우리나라가 거의 낮다. 더럽게 낮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 요 재래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푸세식 같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그래프와 요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GDP 대비 보유세율 비율인 거죠. 이상하죠?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GDP를 대비하면 보유세의 비율이 높대요. 이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 엄청 낮다. 그냥 이것이 팩트인 거고, 두 번째는 갑자기 GDP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GDP 대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비율은 0.1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는 비율은 0.15밖에 안 되는데 이 집값이 엄청 비싸니까 실제로 내는 보유세는 보통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엄청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보유세율을 엄청나게 낮게 해줬는데 엄청나게 낮게 해준 거에 반발로 집값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일반적인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보다 집값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실제로 내는 금액은 비슷해졌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진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요건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오른쪽 얘기를 하는 거죠. GDP 대비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 다른 나라는 1.44인데 다른 나라는 엄청 많이 낸다라고 하는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온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11년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를5통 11년 정도 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하고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년, 3.6년 정도마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하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취득세랑 양도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보유세가 엄청 낮고 취득세랑 양도세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잘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세금을 1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라 높든 낮든 별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일부 부동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애기들이 집을 샀다 팔았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취득세랑 양도세를 엄청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합치면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양도세랑 취득세를 11년에 평균적으로 한 번씩 내는데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집을 안 사고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보면은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인데 취득세랑 양도세가 높든 낮든 일반적인 대중에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애들한테만 영향을 주고 걔네들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왜냐? 많이 사고 파니까. 그래서 이게 높은 것과 보유세가 낮은 것과랑은 독립사건인데 얘네들을 묘하게 싹 합쳐갖고 결국에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포함해서 따져보면 높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돈을 뭐로 버나요? 주식으로 벌든가 비트코인으로 버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발광하고 있죠.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부동산을 건들면 안 된다. 부동산 건들면 경제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또 뉴 이재명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더 파워풀이라는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연을, 이거 3시간짜리인데 아기가 이제 많이 커서 작년이니까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네요. 유치원 다닐 때군요. 그래서 요때 재밌게 보고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에는 문조 털레유를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작년에는 제가 팬이라서 이렇게 콘서트를 보지만 개소리를 하면 지적을 해야죠. 왜냐면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섹시한테 하는 거고, 어찌 제가 요 문조털레유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문조털레유는 이제 정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어떤 목적으로 정치를 한다,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하는 건 오직 편가르기, 반목, 갈등만을 원하고,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털은 돈을 벌고 문조레유는 정치질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재래식 언론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얘기를 하죠. 그 어떤 것보다 보안수사권이 더 중요하다. 2026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는 보안수사권이다. 일단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현재 없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쟤네들은 항상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중요 쟁점 사안은 보안 수사권. 맨날 이 얘기만 하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조국, 다음 국무총리 정청래, 그 다음 고관대작은 전부 좌파. 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른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딸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재명 대통령 2개월 차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을 결정했죠. 문조털레유가 지랄들을 떨어서 조국 범죄자를 사면을 해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지율이 10%가 나가리가 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국이 다음 대선 주자다, 임기가 1년 차든 2년 차든 5년 차든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 죄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한 적 없고, 그럼 술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보았고, 이제 문조털레유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2030이 극우화 또는 보수화 되어서 문제다라고, 이 문제를 어른들이 2030한테 이제 떠넘기고 있죠. 애기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걔네들한테 떠넘기고, 걔네들은 교육해야 될 존재들이다, 걔네들은 가르쳐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빡이 안 칠 수가 없는 것이죠. 2030이 극우화가 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세훈을 더 많이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수와 극우와 2030이 공유하는 진짜 정서는 문조털레유 같이 개같이 하지 말고 일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 건데, 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 애기들 보수화 된 적 없고 국우화 된 적 없는데 계속 이 얘기. 2030 세대는 왜 보수화가 되었는가? 보수화가 된 증거는 오세훈을 뽑았으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2030이 국우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일부가 그런 거면 2030이 아니라 그냥 일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정상적인 대화를 좀 하였으면 좋겠다. 이걸 몰라요?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일부 국우화된 사람들이 있다. 그 일부 좌파가 있다. 일부 간첩이 있다. 그냥 쌀로 밥 지었다 이 얘기인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이 얘기잖아요. 진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뭐 병신들은 지금도 MB 때 국정원 때문에
걔네들이 10대들이 정신교육 잘못 받아서 걔네들이 20대 30대 돼서 이렇게 역습을 받고 있다. 지랄들 떨고 있죠. 자, 지난 선거 때 4년 전 선거 때 서울시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의 출구 조사를 통해 확인한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랑 대구가 국힘 쪽에서 당선이 되었고 울산이랑 부산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2030 모두 증가했죠. 어느 부분이 2030화가 우측하라고 해야 되는지 보수하라고 해야 되는지 구구하라고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됐죠. 근데 걔네들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오지 않고 어떤 그래프를 가져오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오세훈은 구구고 보수니까 걔네를 선택하는 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고 그냥 정원호가 문조털레에 묻어갖고 그냥 안 찍은 건데 분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표현하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2030 아이들이 점점 더 중간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간과 왼쪽으로 오고 있다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2030이 MB 때 국정원 때문에 망가졌다. 이 얘기를 지금도 2026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망가진 아이들 10대 때 망가져서 지금도 맛이 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세태를 봐서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됐냐? 승리하였다. 문조 털레오는 결국에 승리한 거죠. 정당 지지도가 이 꼬라지가 나고 있어서 국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국힘에 보다 처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국과 합당을 안 해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답답할 노릇이고, 이재명의 국정수행평가가 이렇게 쭉 잘 나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꺾이고 있죠. 요 선거 시즌에 떨어지고 있는데 조국과 아이들과 합당을 안 하고 고건대작을 전부 좌파로 채우지가 않아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이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이제 문조털레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유시민 작가가 하신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죠. 자, 민주당은 현재 중도 보수 정당으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왼쪽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아주 맞는 소리고, 그리고 국힘당이 극우로 치닫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를 기회로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2025년 2월 21일 날 문조 털레유에 나가서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유시민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본받고 2030들은 정상인들이니까 개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맞는 소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뽑아준다. 볼까요? 잘하면 뽑아준다고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10% 오르고 20대에서 10%, 15% 오르고 8%, 10%씩 올랐죠. 여기서 잘하면 뽑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잘 하셔라. 제발 좀 잘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뭐 무결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더 나은 정책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제발 합당이랑 다음 대선 얘기 좀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렇다. 박성준, 이건태, 뭐 추미애, 박수현, 한민수 공치모 같은 소리를 진짜 하고 있네요.
더 나은 정책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마음에 들면 이 정책을 우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여당에서는 여당이지만 바른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돼야 되는데, 조국이랑 합당을 하든지 말든지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고, 이제 시작된 요 부동산 카르텔들의 요 쇼를 막기 위해서 어른들이 좀 나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영포티 막내로서 한번 오늘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